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가 곧 차단될 수 있다는 말, 그냥 소문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앱이 멈추면 그때는 손이 떨려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 이동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함께 막혔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이미 문이 조금씩 닫히는 중입니다. 더 무서운 건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까지 진행되는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접속되는데 내일은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거래는 몰라도 출금만큼은 먼저 살려두셔야 합니다. 이번 건은 FIU, 금융정보분석원 기준으로 정식 신고가 없는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내에선 가상자산 사업자, VASP 신고가 핵심인데 그 단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최소한 개인 지갑으로 빼두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괜찮겠지가 제일 비싼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은 쓸 수 있어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업데이트가 막히면 기능이 꼬이고 보안 패치도 못 받고 결국 접속이 막히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더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설치 자체가 막혀 있으면 재설치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을 때 대비가 맞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직접적으로 막힙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해지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으니 시작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늦게 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그럼 왜 이런 조치가 나왔느냐? 첫 번째 이유는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계속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쪽으로 결정했고, 그래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동시에 차단된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과세 흐름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큰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대처입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자산을 한 군데에 두지 않기입니다. 바이낸스에만 올인해 두면 차단이 현실이 되는 순간 움직일 공간이 사라집니다. 저는 초보자일수록 개인 지갑 출금을 안전판으로 깔아두라고 말씀드립니다. 거래소는 문이 닫히면 끝이지만 개인 지갑은 내 키로 내가 여는 구조라서 이동 경로가 훨씬 많습니다. 자산을 옮길 때는 급할수록 실수가 나옵니다. 출금 주소를 복사했는지, 네트워크를 맞췄는지, 메모가 필요한 코인인지 이런 기본을 체크하지 않으면 한 번에 멈춰버립니다. 가능하면 소액으로 한번 시험 출금하고 정상 도착을 확인한 뒤에 나머지를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아끼려다 더 큰 시간을 잃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2단계 인증 같은 보안 설정은 미리 점검해 두세요. 차단이 시작된 뒤에는 로그인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서 그때 설정하려면 더 꼬입니다. 준비는 평온할 때 하는 겁니다. 우회 접속 방법도 이야기됩니다. VPN을 쓰면 접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문제와 법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라 가능성만 믿고 자산을 맡겨두긴 위험하두냐.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편하지 않냐고요?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추천하진 않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해서 선물 거래가 막히고 수수료도 더 높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거래소는 추후 과세가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익이 나도 빠져나가는 비용이 늘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해외 대한 거래소로 분산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개를 제가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단순히 유명하다가 아니라 실제 쓰는 기준으로 골라서 정리했습니다. 이 5개 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라 단타나 선물 거래할 때 부담이 덜합니다. 이벤트로 $100를 주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래소 이름, 가입 방법, 혜택 조건은 고정 댓글에 한 번에 정리해뒀습니다. 지금은 머리로 기억하려 하지 마시고 영상 끝나기 전에 고정 댓글을 열어서 본인 이동 루트를 찍어두세요.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언제 롱, 언제 숏이거든요. 오늘은 기준을 손에 쥐게 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방향을 맞춰도 타이밍이 어긋나면 체감은 반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 없는 진입은 도박이 됩니다. 먼저 롱 포지션입니다. 롱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들어가는 매수 베팅입니다. 지금 사서 더 비싸질 때 판다는 그림이고 상승 구간에서 힘이 납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들어갑니다. 지금은 과열 같으니 내려오면 이익이라는 관점이죠. 하락장에서 손을 지키는데도 쓰이는 방향입니다. 그럼 롱 진입 신호를 보겠습니다. 첫째,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면 시장이 위로 계단을 쌓는 중일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건 상승 쪽 힘이 커졌다는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거래량이 증가할 때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도 같이 늘면 사람들이 같이 밀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구간은 롱 근거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뉴스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심리를 바꿉니다. 차트가 좋아도 뉴스가 꺾이면 힘이 빠지니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숏 진입 신호입니다. 첫째, 하락 추세일 때입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계속 낮아지면 시장이 아래로 계단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라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장기 흐름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되고 하락 방향에 힘이 실릴 때가 많습니다. 셋째,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올라가긴 하는데 힘이 없다면 꺾임을 대비해야 합니다. 넷째,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공포를 키웁니다. 이런 재료가 뜰 때 숏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기서 보조지표를 얹으면 판단이 더 또렷해집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가 많이 쓰입니다. 초보자는 이 셋만 제대로 써도 급격히 안정됩니다. RSI는 과열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단, 추세와 같이 보셔야 합니다. 맥디는 추세가 바뀌는 순간에 힌트를 줍니다. 신호선과의 교차가 생길 때 시장 온도가 달라질 수 있죠. 왜 갑자기 방향이 바뀌지를 줄여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흔들리는 폭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졌다가 갑자기 벌어지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그때는 짧은 단타 구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중요한 건 하나만 믿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인데 RSI만 높다고 바로 숏을 잡으면 오히려 끌려갈 수 있습니다. 추세, 거래량, 뉴스, 지표가 한 방향으로 모일 때가 베스트입니다. 실전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먼저 큰 흐름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보고 이동평균선으로 힘을 확인하고 거래량으로 진짜 참여가 있는지 체크합니다. 마지막에 지표로 과열을 점검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단타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레버리지를 실력처럼 쓰는 겁니다. 레버리지는 속도를 올려주지만 방향이 틀리면 넘어지는 속도도 같이 빨라집니다. 초보자일수록 낮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한 번에 올인하는 진입입니다. 가격은 계단처럼 움직여서 한 번에 다 들어가면 흔들림 한 번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는 분할로 들어가고 분할로 나오는 습관을 권합니다.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단타의 생명줄입니다. 들어간 뒤에 생각하면 감정이 개입됩니다. 차트에서 내가 틀렸다고 인정할 가격을 정해두면 숏이든 롱이든 훨씬 담담해집니다. 단타가 어려운 이유는 시장이 아니라 내 손가락 때문입니다. 올라가면 더 사고 싶고 내려가면 더 버티고 싶죠.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감정을 이기는 작은 규칙입니다. 차트는 복잡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큰 흐름, 이동평균선, 거래량, 뉴스, 그리고 RSI 같은 지표 하나만 깔끔하게 쌓아도 왜 들어갔는지 설명이 되는 매매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에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거래량이 붙고 좋은 뉴스까지 나오면 그때 롱은 감이 아니라 논리가 됩니다. 이런 때는 짧게라도 따라붙을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데드 크로스가 찍히고 반등이 나와도 거래량이 안 붙고 규제 강화나 해킹 같은 악재가 터지면 숏은 훨씬 자연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시장이 내려가려는 이유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RSI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RSI 70을 넘었다면 무작정 숏을 잡기보다 새 진입을 멈추고 익절 타이밍을 찾는 식으로 접근하면 덜 흔들립니다. 하락 추세에서 RSI 30 아래로 내려갔다면 그때는 과매도일 수 있으니 숏을 더 태우기보다는 욕심을 줄이고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게 안전합니다. 지표는 경고등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맥디는 추세가 식는 순간을 포착할 때 좋습니다. 상승 중 맥디 힘이 약해지면 숨 고르기가 올 수 있고 하락 중 힘이 줄면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맥디로 속도를 읽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단타 구간을 찾는 데 유용합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에너지가 쌓이는 중일 수 있고 벌어지는 순간은 움직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진입보다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뉴스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트가 좋아 보여도 규제, 기관 자금, ETF 같은 큰 재료가 나오면 시장이 순간 이동합니다. 단타일수록 뉴스 한 줄에 포지션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소 이동은 오늘 하시고 매매는 내일 하셔도 됩니다. 급할수록 매매까지 같이 급해지는데 그때 실수가 폭발합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옮긴 뒤에 차분히 연습해도 늦지 않습니다. 고정 댓글에 정리된 5개 거래소는 원화 입금과 한글 지원이 가능해서 초보자에게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수수료도 비교적 유리한 편이라 작은 단타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혜택까지 비교해보세요.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입니다. 여기에 거래량과 지표로 확신을 보태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에서 바이낸스 차단이 진행되는 흐름인 만큼 지금은 출금이 될 때 움직이셔야 합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이동 경로를 오늘 안에 잡아두세요. 출금 버튼 누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도착지 주소, 네트워크, 수수료만 천천히 확인하세요. 여기서 실수만 줄여도 이번 차단 이슈는 거의 끝난 겁니다. 고정 댓글에는 거래소 비교뿐 아니라 초보자분들 실수 줄이는 체크 포인트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영상 보면서 바로 따라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게 더 쉬운 예시로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